까도 괴담만 나오는 피프티 사태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일으킨 더큐버스의 안성일 대표에 관련된 의혹이 줄을 이루는데요.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들이 거짓임이 하나둘씩 밝혀지자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안성일 대표는 학력 위조, 이력 위조가 드러나며 이번 사태에서 신뢰를 제일 먼저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로 인해 무산된 아이돌 그룹이 피프티가 처음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90년대 말에 벌어졌던 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굉장한 인기를 누리던 그룹이었던 잭스키스는 2000년 돌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체를 하게 됩니다. 데뷔 천일 기념 파티를 한 직후였기에 팬들은 더더욱 해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성일 대표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집니다. 안성일 대표는 1999년 잭스키스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사집에서 세 곡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며 편곡으로 참여하여 멤버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후 2001년 잭스키스의 멤버였던 장수원, 김재덕은 다른 엔터의 제작 총괄이사였던 안 대표를 만나 제이워크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2집까지 발매한 제이워크는 경영난으로 해당 엔터가 폐업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졌고 당시 안 대표가 사장으로 있던 키스엔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이 키스엔터는 미국의 록슨사와 합병을 하며 록슨코리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록슨코리아가 현재 워너뮤직코리아로 바뀌며 여전히 안 대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피프티의 곡 큐피드와 관련해 원작자 데모곡과 발매된 큐피드의 가사가 단어 3개를 제외하고는 흡사하다는 점이 발견되었고 그러면서 안성일 대표가 원작자들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큐피드는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음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든 곡을 사서 편곡한 노래인데 안 대표가 서류 조작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12.5%에서 95.5%로 높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의 작곡 실력은 꽤 오래전부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그가 맡았던 제이워크의 서든니, 썸데이, 그리고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등의 표절 시비를 겪었는데요. 특히 서든니의 경우에는 지금도 인터넷상 곳곳에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노래가 발매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말이죠. 이에 대해 당시 제이워크 측과 럼블피쉬 측이 대응한 기사도 있는데요. 먼저 제이워크의 기사를 살펴보면 제이워크가 재즈와 보사노바를 접목한 퓨전 스타일이라고 소개한 썸데이는 이파네마의 소녀의 메인 테마를 멜로디로 깔아 보사노바 분위기를 내고 있다. 특히 이 곡은 지난번 표절 공방을 빚었던 서들리의 작곡가 안성일 씨가 만들어 가요 관계자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워크는 처음에 곡을 바꾸서 멜로디가 익숙하다고 느꼈다면서 작곡가가 보사노바 샘플링 멜로디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그저 익숙한 것뿐이라고 안성일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한 듯한데요. 럼블피쉬의 대응을 보면 좀 더 많이 뻔뻔합니다. 당시 기사는 이러한데요. 얼마 전 2집 앨범 타이틀곡 우라차차를 발표한 럼블피쉬가 난초에 부딪혔다. 이효리, 옥주현, 이진, 성유리로 구성된 핑클의 열혈 팬들이 으라차차가 1999년 밀레니엄 캐롤 앨범에 담겨있는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에는 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핑클의 팬들은 럼블피쉬의 공식 팬카페에 찾아와 템포만 빨랐지 비슷한 걸 너무 똑같네요. 작곡자가 같아도 너무 심하게 베꼈잖아요. 두 노래 들어보면 표절인 게 확실하다는 걸 알 겁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있다. 어느 팬은 가뜩이나 성유리, 이진이 소속사를 이전하면서 해체설이 돌고 있는데 이제는 표절까지. 럼블피쉬가 표절이라면 표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라며 럼블피쉬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아이팟 뉴스는 럼블피쉬와 통화를 하고 표절 의혹에 대한 질문을 건넸다. 럼블피쉬의 한 관계자는 리듬이 같아서 생긴 오해 같다라며 절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으라차차는 핑클이 불렀던 1999년 크리스마스라는 건 일단 맞다. 하지만 으라차차는 작곡가 안성일 씨의 곡으로 이미 1999년 초 락 버전으로 만들어졌다.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 그러나 당시 핑클의 요청으로 21세기 밀레니엄을 앞두고 여러 가수들이 모여 만든 밀레니엄 캐롤이란 음반에 실리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우연히 작곡가 안성일 씨를 통해 이 곡을 듣게 된 럼블피쉬는 이 곡을 리메이크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안성일 씨 역시 흔쾌히 승낙해 앨범에 싣게 됐다. 나아가 타이틀곡으로까지 지정한 것이다. 뭔가 교묘하게 표절 시비를 피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살짝만 바꿔서 노래를 낼 거면 리메이크 버전이라고 해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표절 시비를 일으켜서 화제성을 잡으려는 언론 플레이라도 작정했던 것일까요? 이렇듯 안성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병역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안성일 대표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그가 동학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안성일 대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안성일 대표는 또 허위 프레임으로 만든 내용인 듯 합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면 병력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도하는 것 자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고 이제 일일이 해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실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계속 편집을 내야 본인이 산다고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은가요?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다만 면제를 받은 이유가 콩쿨 우승이 아니라 병력으로 인해 면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의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 이상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그동안 그의 거짓말 이력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인데요. 병력 때문이라는 그의 말은 핑계고 실제로는 학력 때문에 면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뿐만 아니라 형제가 모두 군 면제라는 이야기가 돌며 보육시설에 10년 이상 맡겨져서 컸다면 형제 모두 군 면제 가능하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사실 안성일 대표의 집안이 위태로웠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은 앞서 안성일 대표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요. 안성일의 외삼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물은 안성일 대표의 정체에 대해 폭로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보를 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오로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제 소신껏 밝힐 뿐입니다. 자기 존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파산 직전까지 내몰게 하면서 자신은 마치 선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울분을 느낀 것입니다. 사회에서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한 가족을 몰살시키는 30년 세월의 한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기에 고발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한 글귀라도 맞지 않는다면 책임과 동시에 제 인생 전부를 던지려고 하니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외삼촌과 안 대표는 채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외삼촌이 안 대표의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법정 싸움이 불거졌던 것 같은데요. 안 대표가 피프티 멤버들과 끝까지 같이 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외삼촌이라는 인물은 그런 것 같다. 20살 된 애들이 가처분 신청 이런 법정 용어를 아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나. 전부 다 이거 조작한 게 이 안성일이었다. 부모들 보니까 여러 종목의 특허 등록을 시켰잖아. 그걸 대한민국에서 알 사람이 누가 있겠나. 누가 조작했겠나. 저 범인은 안성일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 대표가 소송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안성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너가 직접 가기. 그러면 밑에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전 대표도 아는 사람을 해서 보내라. 너는 가지 말고 저쪽에서도 애들을 살려야 된다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처리를 해봐라. 내 잘못을 인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일 대표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더기버스의 직원 혹은 피프티 가족,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온라인상 여론몰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멤버 아란의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글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이 인물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아란이 7살 때부터 친구입니다. 지금 4명이서 같이 살고 있고 아마 더기버스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홍준 대표가 잘해줬던 안 잘해줬던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키워준 사람은 안성일로 생각합니다. 연습생 시작부터 음반 작업까지 매일같이 붙어있던 PD를 한순간에 자르니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안성일과 같이 일 안 하고 다른 PD랑 작업하는 걸 배신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지는 정말 몰랐다고 하네요. 친구로서 너무 슬프네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멤버들이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고 사실이 아닌 그쪽에서의 여론 조작이라고 해도 괘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에서 여론 조작을 하려는 이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전 대표님 이젠 놔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중간에 껴서 모든 걸 잃은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이 아이들의 실오라기 같은 날개짓을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 대표님, 아이 가진 엄마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이득인가요? 지금 피프티 멤버들은 골방에 틀어박혀 세상의 질타 속에 울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이제 겨우 20살 남짓한 애들입니다. 새로 걸그룹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럼 피프티 멤버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는 없는가요? 외부 세력이 누구건 안씨가 뭐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불쌍한 아이들의 미래만은 꺾지 말아주세요. 그래봐야 20살 겨우 된 소녀들일 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 여러 누리꾼들은 더더욱 분노했는데요. 그러나 그 분노를 즐기기 위함이었던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글과 같은 IP의 누리꾼이 주작글이었다고 직접 밝히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기에 이번 기회로 템퍼링 방지법이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제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벌이는 이들은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아무쪼록 계속해서 끌어갈수록 더기버스와 멤버 측의 의혹만 커지는 듯한데요. 하루빨리 모든 의혹들이 밝혀지길 바라며 작당 모의를 한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